7월 모의고사 보고 확인해야 될 지점은 현역들 같은 경우는 그 내신 끝나고 이제 바로 봤잖아요. 바로 봤는데 7월 모의고사가 6월 모의고사가 반영된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한참 전에 만들어진 모의고사라서요. 몇 달 전 최소 육모가 반영된 건 아니라서 작년 수능을 잘 변형도 좀 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의 경향이 반영된 그 문제들을 얼만큼 내가 잘 풀었지? 육모보단 범위가 조금 확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야 이게 적분이 대놓고 들어오면 구모에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또는 수능에도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수학이라면 이 도함수 활용부터 적분이 중요하겠네.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제 탐구가 있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탐구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런을 탈 거냐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할 거예요. 육모에 만약에 과탐을 선택했는데 3말 4 이하로 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7모에 한 번 더 봤어. 근데 뭐 똑같아. 그 구모를 보는데 갑자기 막 2가 될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는 약수련 논술이나 수리 논술 같은 약수련 논술이죠. 과탐을 필수 응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최저학력 기준이 2합 6이거든요. 2합 6인데 탐구 과목으로 최저를 네가 쓰고 싶으면 과탐이어야 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탐으로 런을 한 상태더라도 뭐 1개를 런을 하던 2개를 런을 하던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국민대를 쓸 거다. 국민대가 또 맨 마지막 날이에요. 인하대랑 같은 날에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탐 런을 했더라도 최저를 뭐 다른 걸로 맞추면 되지. 국수형으로 맞추면 되지. 이런 컨셉으로 덤벼도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처음 생긴 데가 상명대가 있고 금년에 처음 생긴 데가 국민대 등등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명대랑 가천대를 다 썼는데 약수련 논술 얘기긴 합니다만 상명대랑 가천대를 다 썼는데 상명대는 붙고 가천대를 떨어진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제 표본에선 그렇고요. 이번에 국민대가 처음 생겼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딱 모의평가 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논술이기 때문에 약수련 논술이나 수리 논술 같은 약수련 논술이기 때문에 미적분이 들어가잖아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대 라인이 싫지만 않다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합시다. 해요. 자, 13-11번입니다. 연속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저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보통 우함수, 기함수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안 쓰는데요. 이제 옛날부터 썼던 거라 그 밑에 코멘트를 달아놓고 문제를 출제하신 모양이네요. 라지 fx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보자고. f가 우함수면 y축 대칭이면 f의 마이너스 x가 fx를 만족하면 얘가 우함수임을 보이세요 그랬으니까 보여야 될 건 이거예요.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라지 f의 x임을 보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을 보면 보통 변수 분리를 많이 하죠. 말로 하면 x세제곱 인테그랄 ft dt 그게 하나 찍힐 거고 빼기 인테그랄 4t세제곱 ft의 dt 이렇게 찢잖아요. 변수 분리를 하고 하잖아요. 그 변수 분리했던 모습을 잘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어쨌든 이걸 만족할 때 너를 보이는 거니까 여기 출발 지점이 여기라는 거죠. 라지 fx는 저기 나와 있으니까요. 그 라지 f에 마이너스 x를 써봐야 되겠구나. 그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여기 마이너스 x겠는데 x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게다가 변수 분리하는 거 생각해보면 요 x 대신에 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바로 마이너스 x 넣으면 돼요. 시그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인티그랄은 시그마랑 시그마는 뭐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ft의 dt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뽑을게요. 뽑아놓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x 세제곱 4t 세제곱 이렇게 되고 ft의 dt까지 왔어요. 도착지를 봐야지. 도착지는 얘예요. 얘랑 같은 걸 보여. 그랬으니까 0에서부터 x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간이. 그 0에서부터 x까지 가려면 t로는 안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p 정도로 치환을 해야 x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치환 적분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t를 마이너스 p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자세히 쓰면 이런 거죠. t가 0일 때 t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흘러가는데 t가 0일 때는 p가 0이 되고 t가 마이너스 x였을 때는 p가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서술을 할 때는 말로 써주는 게 좋아요. 뭐가 큰지 잘 모르겠으면요. t가 0일 때 p는 0, t가 마이너스 x일 때 p는 x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편안하게 전 이렇게 갈게요. 근데 미분할 거예요. t로 미분하고 dt 붙이고 p로 미분하고 dp를 붙이고 얘를 통해서 치환적분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구간이 이렇게 바뀔 테니까. 해봅시다. 마저 정리해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흘러갔죠. 지금 이슈는 t에 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세제곱 t에 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꾼다. 마이너스 4p 세제곱 이렇게 되고 f에다가 마이너스 p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dp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왔죠? t 대신에 마이너스 p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을게요. 마이너스를 뽑으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그 다음에 x 세제곱 빼기 4p 세제곱 f의 마이너스 p의 dp 이제 여기까지 됐네요. 근데 마이너스 어디 갔냐? 야, 너 어디다 팔아먹었냐?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있었잖아요. 마이너스를 데리고 와야죠.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저쪽으로 보냈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상태였죠. 맞죠? 그래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꿔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이라는 게 f의 x임을 보여 그랬는데 스몰 f가 y축 대칭 우함수였다면서요. 이게 fp로 바뀌겠네요. 맞죠? 이게 fp로 바뀌어요.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x 세제곱 빼기 4p 세제곱이 되고 fp로 바뀌고 dp가 될 거야. 왜냐하면 여기를 기억이라 할까요? 이렇게 땡땡땡 붙일까요? 붙여서 기억 때문에 그래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네. 그럼 얘의 결과가 저기 보니까 라지 fx잖아. 똑같네. 네가 라지 fx 서술 다 했어요. 끝났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왜 당황해하고 그래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데 또 똑같아. 이번에는 그 f가 기함수일 때 원점 대칭일 때 해봐. 이제 그랬으니까 일로 와서 라지 f가 기함수임을 보여. 얘가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시작점은 여전히 얘입니다. 얘를 표현할 거고 그게 네가 됨을 보여 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우처럼 써야죠. 1번 결과에 의해서 이런 말 써야죠. 왜냐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갈 거거든요. 얘가 그 1번 결과에 의해서 너는 건방 떨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1번 결과에 의해서 라지 f의 마이너스 x가 0에서부터 x까지 f의 마이너스 p의 dp가 됩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가 문제였죠. f의 마이너스 p인데 기함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뱉어낼 거잖아요. 뱉어낼 거니까 됐어. 이렇게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쓰시고 FP에 DP라고 쓰면 되겠네. 설명해줘야죠. 여기를 니은이라 하고요. 왜냐하면 니은에 의해서 이런 말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fx의 정의였거든요. 이게 뭐 t, dt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라지 f x가 됩니다. 기함수가 되네요.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간단했습니다. 할만했습니다. 당황해서 그렇지 뭘. 당황하지 마세요. 원서 쓰실 때 여학생은 여대 쓰시는 것 좋습니다. 여대가 나쁘지 않다면. 좋고. 최저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최저가 자신이 없으면 없는 걸로 가야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미적분만 보는 것보다 확통기하를 다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몇 번 얘기했죠? 13-12번. F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는 도함수가 F'X가 F'-X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Y축 대칭인 도함수가 Y축 대칭이면서 또 도함수도 연속이래요. 되게 좋은 함수인가 봐요. 이 판 저 판 다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너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너도 0이더래요. 그러면 f의 1이 0이 된다는 걸 설명해 보세요. 그랬어요. 수능 문제 풀듯이 한번 먼저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이 도함수가 y축 대칭이래요. 그러면 원함수는 이게 선대칭이니까 원함수 점대칭이겠지, 그치? 그 점대칭인 것을 항상 적분을 해가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적분 한번 해보자고. 적분을 해보면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잖아. fx가 되고,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f의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가 달려야 일단 되겠고요. 원함수가 똑같은데 적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한 만큼 차이가 있을 거예요. 상수를 여기다 이렇게 박아줘야죠. 이렇게 하면 적분을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더 가보자고. 그러면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 얘가 c 이렇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쳐다보면 정의역의 총합이 제로니까 정의역의 평균이 0이거든요. 0, 함수값의 총합이 c를 만족하는 거니까 함수값의 평균은 2분의 c가 돼서 0,2분의 c의 대칭이기도 해요. 즉 점대칭인 것은 맞는 것이죠. 한 걸음 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x 대신에 0 집어넣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야 돼요. 임의의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 특별히 0을 집어넣는 얘기는 0을 집어넣으면 이게 또 0되고 이것도 0되거든요. 1 집어넣으면 그렇지가 않잖아. 여기는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대신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F형? F형이니까 2F형이 되고 걔가 C가 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우고 2F0이로구나 이것도 알 수 있죠. 수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0, F형 대칭 이렇게 써도 되는 거겠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수식으로 풀어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선대칭을 적분하면 점대칭, 그리고 선대칭의 중심인 x는 0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점대칭이라면 0,F형 대칭이겠죠. 당연하잖아요. 왜냐, 이차함수 여기 있잖아. 이렇게 x는 0 대칭 이차함수가 있어. 얘를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 3차함수라는 거잖아. 3차함수가 점대칭이잖아. 그렇게 연상을 해도 되겠는 거예요. x는 0이 변하지는 않잖아요. 됐죠? 변곡점이 될 테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상태야. 그러면 알았어. 일단 그러면 주어진 fx는 0,F형에 대해서 대칭이로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 0,F형 대칭이네.
그럼 보통 이제 점대칭 함수를 만나게 되면 수능 문제 풀 때는 점대칭 중에서 가장 편한 함수인 직선 같은 걸 놓고 확인하는 습성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점대칭 함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점대칭 함수 중에 가장 편한 함수를 데리고 와도 설명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0,F형이니까 점대칭 함수 제일 편한 직선을 데리고 왔어요. 저기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접분치면 빵이래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접분치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접분치라는 얘기는 여기가 점대칭인 상태니까 원래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부호를 가진. 근데 걔는 직사각형이랑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를 지금 하라는 말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 어디 갔어? 이거 구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직사각형이 똑같겠지 뭐. 넓이를 계산하면 2 곱하기 f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f0으로 결정이 될 텐데 그게 0이라는 거예요. f0은 0이네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끌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fx가 0,f0이 0이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였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나 봐. 지금 제가 그랬나 봐. 그래? 근데 또 묻는 거는 여기 조건이 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산해 보면 f의 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0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요 말인즉슨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이랑 같다는 일로 와 씨.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지금 뽑아먹은 조건이 너도 있고요. 너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 그래프를 가만히 보면 F1이랑 F-1이랑 같다고? 근데 F0은 0이라고? F0은 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X축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F의 마이너스 1이랑 F1이 같다고? 이렇게 되라고? 그런 얘기지 않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러면 수능 문제 풀었다면 F의 1이랑 F의 0이랑 F의 마이너스 1이랑 다 같아서 0일 것 같네 라고 대충 얘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여기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서술하는 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꼼꼼하게 하기로 해요. 이제 논술형으로.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보통 도함수가 나와 있는데 원함수를 표현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fx라는 것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초기값을 fa로 잡아. 이렇게 fa로 잡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런 식으로 써낼 수 있어요. 수투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위치에 초기값이 있는데 속도를 정적분 건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인 거잖아요. 위치의 초기값에서 위치의 변화량 하면 그러겠네. 나의 위치를 표현하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실제 계산해 보면 fx에서 fa를 뺀 거니까 fx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항상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분산수 c의 대용품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끌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것도 지금 확인까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일 때 여기에 있는 그 도함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fx를 f0에서부터 써보자고.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로 써 내려놓고 이제 천천히 가보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0,F0의 대칭인 것 확인할 거고 F0이 0인 것 확인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가 필요해요. F에 0이 있고 방금도 했습니다만 1번 문제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도함수가 y축 대칭인 걸 이용하고자 또 아래끝 위끝도 좀 바꾸고자 얘를 마이너스 p로 치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치환합니다. t를 마이너스 p로 치환해요. 편하게 쓸게요. t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갔죠? p는 0에서부터 x까지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dt, t로 미분하고 dt 붙이고 p로 미분하고 dp 붙이고 얘를 통해서 치환 적분을 하러 갈 겁니다. 따라서 f의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쓸까요? f의 마이너스 x가 f의 0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의 t에 관한 식을 p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dt가 마이너스 dp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 그래서 f의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서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 마이너스 p의 dp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얘가 도함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저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를 기억이라 할게요. 그건 이렇게 되겠네요. f의 0 빼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p의 dp라고 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뭐 이렇게 서술하면 f의 마이너스 x를 충분히 잘 서술할 수 있었네. 인정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럼 너도 그러네. 그래서 이제 뽑아 먹읍시다.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요. 더하게 되면 f의 x, f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더했어요. 더하면 여기랑 여기랑 날아갑니다. 그래서 2f형이 되죠. 이렇게 되네요. 또 필요할진 모르겠으나 뺄셈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문제는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너에서 너를 빼봅니다. f의 x 빼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뺐어요. 그 위에서 아래 거를 빼게 되면 2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로 쓰겠습니다. f't의 dt 이렇게 써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의 식에서 우리가 방금 끌어냈던 0,f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끌어냈죠.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아까 그 f형이 0인 거 확인했던 거 기억나세요? f형이 0이었던 거 확인했던 거. 뭐 그것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렇구나. 그 여기서 f형이 0인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했죠. 그림 그려놓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 끝이 줄게요. 해볼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해봅시다. 처음에 있는 얘 우리 수능에도 많이 나오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겁니다. 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 걸면요. 너랑 적분 결과가 똑같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 마이너스 x dx랑 같다는 걸 알아요. 실제로 그랬잖아. 치환 적분을 하게 되면 정의역이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데 마이너스 dx가 dt가 되는 거니까 넘어가서요. 왜냐하면 치환 적분 때문에 라고 이거는 니들이 서술을 해주시고 이렇게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양쪽에 전적분을 걸면 이렇게 하겠죠. 전적분을 걸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너랑 나랑 같은 거니까 2배 fx d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전적분을 걸어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2배 f0의 dx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얘는 적분 변수가 x니까 얘는 상수잖아요. 구간의 길이 곱하면 되거든요. 구간의 길이 곱하면 4f형이 됐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가 있는데 걔는 2로 나누게 되면 2f형이 돼요. 근데 저기 주어진 관계식에서 0이라면서요. 이게 0이었어요. 아, f형이 그래서 0이로구나 라는 것도 발견해내게 된 거죠. 됐죠? 그래요. 아까 그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얘가 0,0 대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냈어요. 그 f형이 0인 것을 찾았어요. 이렇게요. 됐죠? 여기까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에서 요식에서요. f의 1에서
f의 마이너스 1을 뺀 게 0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게 f1이랑 f-1이랑 같아. 요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랬었어요. 여기 지우고요. 그러면 이제 또 매끄럽게 서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생각해보자. f1이랑 f-1이랑 f0이 다 같다는 설명만 좀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좋은 방법이 없나.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응? 그거 말고 수식. 자,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f1이랑 f-1이 그 같다는 것도요.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f1 빼기 f-1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인데 그 0이라면서요. 그러니까 f1과 f-1이 같다는 건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넘어가시죠. 좀 느낌이 들면 돼요. 아까 말씀을 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아이 선생 저기 도함수가 y축 대칭이라며. 이거 될 것 같은 거야. 이거 될 것 같은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f'(x) dx 요게 있죠. 그러면 얘가 이거 되겠다 이거. 0에서부터 1까지 두 배를 치고 f'(x) dx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0이라 했으니까 이게 0인 거예요. 그래? 그러면 0에서부터 1까지 f'(x) dx 네가 0이네. 에이 됐네. f의 1에서 f의 0을 뺀 게 0이네. f0이랑 f1이 같네. 싸그리 몽창 0이겠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수식으로 잘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오케이. 메모하시고. 여기를 좀 잘 기억하세요. 수능 문제 풀 때도 이런 방식으로 fx를 도함수가 있잖아요. 도함수가 있으면 fx를 저렇게 표현하면 문제가 좀 잘 보일 때가 종종 있어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고. 13번. 그 손에서는 드리고 그 복습하실 때 교재에다가 그 번호를 찾아가셔서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첨삭 준비를 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못 간다. 이거는 완벽해. 이렇게. 그때 해놓지 않으면 모아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해값을 구하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거지 대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울산대 문제라고 이거 의예과 문제거든요. 울산대 문제라고 해서 나 울산대 안 갈 건데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됐죠? 이 적분을 하래요. 적분 문제가 나오면 이거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올까? 실패. G'X가 안 보여. 치환적분 실패. 오케이. 최후의 수단. 1 곱하기 넣고 안 돼. 부분적분도 안 돼. 그 집에 가야죠 이제. 뭘 해요?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혹시 얘는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루트 1 빼기 x제곱의 dx 뭐 이런 거요. 굳이 생각 치환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프를 쳐다보면은 이게 반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는데 위쪽 반원이니까 이렇게 생긴 반원이야. 0에서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는 그냥 이거 넓이 구하는 건 똑같네. 4분의 파이겠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죠. 근데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또 이제 피곤해요. 이렇게 미분해서 해봐요. 쉽지 않을 거잖아요. 이상해. 이럴 때 뭘 생각하라 그랬지? 좀비예요? 그래. 대칭성을 생각하세요. 지금 앞서 풀었던 문제들에도요. 계속 대칭성을 가지고 놀았죠. 적분 문제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대칭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대칭성을 보라고? 뭐야 씨. 그 fx를 1 더하기 탄젠트 4제곱의 x 분의 1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를 적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네. 대칭성 내지는 관계식을 뽑아 먹자는 얘긴데, 다시 대칭성 내지는 관계식을 뽑아 먹자는 얘긴데,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랑 탄젠트와 코탄젠트의 관계는 마찬가지잖아요. 코사인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의 코각에 대한 사인, 이런 얘기죠. 코각은 각을 합해서 90도인 관계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 30도라는 얘기는 30도의 코각에 대한 사인이니까 30도의 코각이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인 60도가 당연한 거예요. 인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으면 너의 코각 세타잖아.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용어의 정의상 그런 거고요. 코탄젠트도 그래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잖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코각? 세타잖아. 코탄젠트 세타지 뭘. 이게 용어의 정의란 말이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게? 구간을 보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떴지. 그래서 야 이거 f를 그냥 하기 불편하니까 f에 2분의 파이 빼기 x를 좀 생각해 볼까?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여기가 출발 지점이에요. 그럼 1 더하기 여기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x를 집어넣으면 탄젠트가 코탄젠트로 바뀌니까 코탄젠트 4제곱의 x가 되고요. 여기는 1 이렇게 돼요. 분모 분자에 탄젠트 4제곱을 곱해요. 여기다 탄젠트 4제곱 곱하면 1이니까 1 더하기 탄젠트 4제곱 x 분의 탄젠트 4제곱 x 이렇게 뽑혀 나오게 돼요. 네가 스스로 관계식을 찾거나 부등식을 찾는 것은 여러 수학 시험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야 이게 뭐 있다 이거. 이 두 개를 더하면 숫자가 나오네. 그 fx 더하기 f의 2분의 파이 빼기 x는 이거 1이다. 두 개 더하면 1이잖아요. 이게 나온 거죠. 그래. 그럼 너는 정역의 평균이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 함수값의 평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칭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또 아까 주제랑 일치하죠. 관계식이 나왔는데 점대칭인 게 뻔하니까 적분하라는 얘기는 점대칭 중에 제일 편한 거 그려서 하면 수능 형태의 문제는 그냥 맞는 거죠. 누가 서술하는 걸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 0이 이쯤 있고 2분의 파이가 이쯤 있고 이렇게 있고 촉분하래요. 이렇게 x축 여기 있는 거라고 뻥을 치고 적분하게 되면 요만큼이에요. 여기랑 이런 점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대칭의 중심이 있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라는 얘기는 똑같은 넓이는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그래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4분의 파이로 하면 되겠네. 일단 답은 4분의 파이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저 fx 그림이 이게 아닌데 뭘. 그러면 심지어 감소함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난리 부르스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술하러 가요. 여기까지는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서술은 많이 쓰는 거죠. 3점짜리 문제 풀 때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를 적분하나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의 2분의 파이 빼기 x를 적분하나 같다는 걸 알아요. 합성되어 있는데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툭 튀어나가서 다시 뒤집히잖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같다는 걸 알아. 그래서 양쪽에 정적분을 걸면 이런 표현을 해주시고 그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물론 이 설명할 때 치환적분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전 생략한 거예요. 그냥 2분의 파이 빼기 x를 t로 치환해서 보여주세요. 이씨. 이쯤은 해야지. 치환해서 이제 하세요. 승질이야. fx가 있고 dx가 있고요. 양쪽에 정적분 걸었어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dx 여기를 하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1을 적분하는 건데요. 1일 땐 생략하는 거죠. dx. 1 곱하기 3은 그냥 3이라고 쓰잖아요. 1 곱하기 dx니까 dx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결과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같잖아. 2배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 dx 이렇게 되고 요즘 그 수능 수학도요 이런 거 잘 안 통할 거예요. 꼭 또박또박 교과 개념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얘는 이제 구간의 길이 곱하면 2분의 파이잖아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 양변을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Got it? 됐지? 두 번째는요. 여기 지워요. 두 번째는 얘는 점대칭인 게 분명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데 여기 관계식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네가 끌어낸 관계식 여기가 막 이렇게 뭐 x제곱, x세제곱, sin x, 코사인 x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식이 뽑혔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fx가 1 빼기 f의 같은 얘기이긴 해요. 2분의 파이 빼기 x라 쓸 수 있어요. 전적분 겁니다. 예측하고 가는 거죠. 2분의 파이까지 fx dx가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dx 됐네요. 그래 오른쪽을 좀 정리해 봐야 되겠다. 너는 구간의 길이 곱하는 건 되니까 넌 됐어. 이렇게 있고 f의 2분의 파이 빼기 x 아이고 야 빼기 x의 dx 이렇게 됐네요. 얘만 치환적분은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환적분 해드릴까요? 이거 하나 하자 그래. 2분의 파이 빼기 x를 t로 치환하세요. x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흘러갔어요. x가 0이면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파이면 0이 됩니다. 미분해요. x로 미분하고 dx 붙이고 t로 미분하고 dt 붙이고 얘를 통해서 너를 쓸 생각이에요. 쓰면 인테그랄 2분의 파이에서부터 0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f의 t로 바뀔 거고요. dx가 마이너스 dt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네. 됐네. 그럼 마이너스 이쪽으로 붙이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의 dt예요. 알고 쓰면은 금방이에요. 귀찮긴 하죠. 갑니다. 왼쪽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뭘 풀어냈냐면 fx dx를 푸신 거예요. 얘를 풀었더니 앞에는 2분의 파이였죠. 여기 2분의 파이고 빼기 얘였잖아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의 dt 이렇게 써낼 수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2배가 되니까 2로 나누면 4분의 파이. 그렇게 해도 똑같이 답이 나오겠죠. 둘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 방법 다 아셔야죠. 메모하시고. 아, 대칭성 중요하다. 정적분의 기법에 있었죠.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치환적분, 부분적분, 대칭성 연구, 그 다음 함수 방정식.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기법이었죠. 이게 정적분의 기법에서 대칭성 연구를 지금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나니까 할만하죠. 지나면 항상 할만해요. 우리 수능 볼 때도 그러잖아요. 근데 칠모 보고도 그러지 않았니? 할만한데 막 이러지 않았니? 그건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교육시험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방심하지 말고 못 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최상위권이라고 불리우는 애들도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대표적인 표본이 한 분 계시죠. 네, 수능 그 블랙반에 있는 아이인데 3모 100, 5모 96, 6모 88. 뭐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7모 96.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현재의 실력을 가늠하는 수단으로 좀 보시고 이번 점수가 재밌던데요. 96 그러니까 중복 포함 96도 있고요. 92도 있고요. 89 메롱도 있었고요. 3점 틀려서 88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그 88이면 84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이 85도 있고요. 다양해요. 아유 98이 아닌 게 어디야. 13-14번이요.
그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그 네, 고3 N수행 애들은 하더라고요. 자, 미분 가능한 증가함수 FT가요. 미분 가능하고요. 증가한대요. 우리 몇 번 당해본 결과가 있어. 증가라는 얘기 함부로 쓰지 않는다. 써먹을 거야 분명히. 분명히 써먹을 거야. 증가함수고 F형은 1을 만족한대요.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대.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죠. FT의 변화율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함수 FT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1번. 이런 유형을 뭐라 했죠? 함수 방정식, 미분 방정식. 그래요. 미분 방정식 그래요. 수능에도 나오는데요. 그 너희들 이제 공대를 가면은 공업수학이라 그래서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 방정식이란 뭐냐? F랑 F 프라임이 같이 딱 나와요. 동시에 뭐 식을 이렇게 줘요. 식을 주고 fx를 구해볼래? 이게 미분 방식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거기 서술돼 있죠. ft의 변화율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함수 ft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f랑 f 프라임 t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지면 ft를 구할 수 있다. t가 시간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역학 많이 쓰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돌이들이 많이 해요. 그렇게 이런 미분 방식의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fx분의 f'x의 꼴을 만들어 놓고 얘가 식이 되던 숫자가 되던 이런 형태로 만들어내면 얘야 성공을 해요. 왜냐면 얘를 보면 적분하고 싶거든요. 적분 치면 x로 적분했어요. ln fx의 절대값을 걸린 이게 되고요. 적분 결과를 대충 하트라고 하자. 하트에다가 플러스 c 정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fx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미분 방식의 핵심이에요. 정리하자면 f랑 f''이 나와 있는데 f를 구해. 그런 말이 나오면 너는 이거를 좀 떠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ft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야지. 밑으로 이렇게 보내려면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럼 0이 아니라는 서술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범위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준 게 아니라는 거지. 얘가 이렇게 증가함수라는 게. 그럼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가 증가래요. 정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잖아요. ft는 f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근데 f 0이 1이라면서요.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ft가 0보다 크구나 이걸 알죠. 0보다 크거나도 크다 작다도 중요한 게 절대값 걸 것 같은데 크고 작고 설명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알았다. ft로 나눠도 전혀 지장이 없구나. 서술 안 하면 감점입니다. f't가 있고요. 10분의 1이라고 써야지. 됐죠? 양변을 t로 적분하면 ln 절대값 ft인데 ft라고 써야죠. 얘는 10분의 1 t라고 쓰고 더하기 c라 할 거예요. 왜냐하면 ft는 양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값 안 걸어도 알고 풀었네 얘기할 수 있고요. f형이 1이니까 t 대신에 0 집어넣고 싶네요.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런 표현을 써주시고 0 대입하면 얘는 ln f0이에요. 1이죠. 뭐래 이게 1이니까 0이죠. 0이 있고 0 대입하면 c네요. 이렇게 됐어요. c가 0이니까 됐어. 여기까지는 구했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됐다. ft는 그러면 2의 10분의 1 t제곱. 요게 답이로구나. 에이 간단하네. 1번을 풀었어요. 2번으로 갑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현역이 제일 못하는 부분 적분,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 적분. 왜? 뒤에 있으니까.
두 번째요. 첫 번째 거는 좀 간단한 걸 줬는데 두 번째 건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얘를 만족하는 함수 ft를 구해라.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ft의 범위는 0과 10 사이에 있어요. 어쨌든 f랑 f 프라임이 섞여 있는데 f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 방식이고요. 미분 방식의 틀을 보자면 이렇게 만들어야 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불편한 거예요. 이쪽으로 뭔가 보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보내려고 보니까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범위가 있다고. 범위가 있으니까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니까 보내도 전혀 지장이 없죠. 그렇게. 그래서 일단 쓰자고. ft f't가 됐고 여기까지는 일단 오셔야 돼. 이렇게 여기를 뭐 기억이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기억 이렇게 쓰시면 알고 풀었네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또 기분이 나쁜 게 이렇게 있으면 편하거든. 이렇게 있으면 분모를 미분하면 분자니까요. 또 이렇게 있어도 편하거든. 그럼 분모를 미분하면 정확히는 아닙니다만 분자 비슷한 게 나오니까요. 마이너스 f't가 나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찢는 걸 뭐라 그래요? 부분분수 분해 그래요. 아 이거 부분분수 분해로 좀 찢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부분분수 분해는 뭐였냐면 그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만나게 되면 이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로 바뀌어.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있어요. 이런 틀로 만들어 놓고 서술을 할 생각이에요. 일단 가보자고요. 조금 이제 바꿔야겠다. 여기를 ft-10 이렇게 쓸게요. 얘를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ft로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분모 문제에 마이너스를 곱한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f't로 일단 쓸 생각. 이렇게 괜찮죠? 앞뒤 곱한 것분에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10이잖아. 계산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유식을 조금 바꿀게요. 그럼 ft 빼기 10 ft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10이니까 일단 10이 여기 와야 될 것 같네. 10이 오고 부분분수 분해가 막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10분의 마이너스 f't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놀러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100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10을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가 1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을 가면 되겠죠. 갑니다. 얘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이니까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1인데 마이너스 f't를 곱할게요. 괜찮아요? 곱할게요. 곱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f't고요. 여기는 플러스 f't예요. 이렇게 걔가 10분의 1 이렇게 나왔네. 여기까지 인정? 됐어요? 그 다음에 양쪽에 t로 적분합시다. 아 근데 t로 적분할 건데 이게 ln 절대값 분모잖아요. ln 절대값 분모인데 이 ft가 10보다 작았죠. 10보다 작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10 빼기 ft로 쓰는 게 편해 보여. 편해 보이니까 예상하고 가자고. 10 빼기 ft로 쓰고 그 분모 문제 마이너스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쓰고 ft f't 10분의 1. 아 이제 됐어. 모든 게 준비가 끝났어. 양쪽을 t로 적분하면 이런 표현 쓰시고 분모를 잠깐만 맞지? 마이너스 곱하면 오케이. 분모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달려야 되잖아. 마이너스에다가 ln 절대값 분모인데 그냥 이렇게 쓰죠. 10-ft 양수라는 것 설명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 더하기 얘는 ln 절대값 분모인데 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ln ft 이렇게 하면 되겠고 (10분의 1) t 더하기 c 이렇게 적분하면 나오겠네. 그 다음에 t 대신에 0 넣을 거예요. 0을 대입해요. t 대신 0 대입하면 f의 0이 아까 얼마였지? 1이었나? 1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ln 9야. 그러니까 빵되고 C가 마이너스 ln 9네. 됐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 지워. 그럼 이제 좀 정리 좀 하자. 얘가 마이너스 ln 9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고 더해줘요. 더해주게 되면 진수끼리 곱할 거잖아요. ln 9ft 다시 얘를 이쪽으로 더했어요. 그러면 ln ft 더하기 ln 9죠? 그러니까 ln 9ft겠죠? 빼기 ln 10 빼기 ft 여기까지 왔고 걔가 10분의 1의 t네요. 아 피곤하네. 그럼 너는 ln에다가 10-ft 로그 분자 빼기 로그 분모니까요 9ft 이렇게 됐고 10분의 1의 t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피곤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가야죠. 10-ft 분의 9ft 네가 2에 10분의 1의 t제곱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ft 구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요. ft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게 조금 까다로웠죠. 조금 까다로웠어요. 작년 연대 모의논술에서도 그랬고요. 작년 기출문제들을 보면 1학년 때 배웠던 그 지식들 있죠. 뭐 부분수 분해를 한달지, 시그마 그러니까 이제 수원이죠. 시그마 계산을 할 때 변수 좀 주의한달지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것도 좀 잘 챙겨서 하자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14-1번 할게요. 14-1번의 힌트.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이 1 더하기 똘똘이의 제곱 형태를 일단 식을 바꾸셨어요. 훌륭해요. 근데 루트에다가 1 더하기 똘똘이의 제곱인데 전적번을 걸었어. 혹시 그거 어디 많이 본 거 아니야? 곡선의 길이지. 힌트예요. 힌트예요. 10분 쉬었다 합시다.
14-1번부터는 말 그대로 14단원이에요. 정적분의 활용인데, 정적분의 활용은 이제 구분구조법, 그 무한급수로 표현된 정적분 그거 빼고 나머지 남은 게 뭐 있냐면 뭐 부피, 그 다음에 넓이 그른 건 수투랑 겹치니까 빼고요. 부피랑 곡선의 길이가 남은 거죠. 그 부피는 수능에서는 이렇게 3D처럼 보이는 2D의 그림을 그려놓고 요만큼 떨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적분하면 돼 이렇게 푸는 것이 3점 정도의 문제도 그렇게 나오곤 하죠. 곡선의 길이도 한 최근 3년 정도의 문제를 보면 어렵지 않게 3점 정도로 문제를 냈어요. 다만 이제 수식 계산을 할 때 그 완전 제곱식을 벗겨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불편한 그런 것까지는 등장이 아직까지는 한 적이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그 주제는 그 평가원에서도 냈던 주제이기도 해요. 해봅시다. F는 연속함수라고요. 얘가 있는데 얘가 최소값을 갖는 fx 찾아라.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살짝 이런 설명을 해보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y는 fx 형태, 양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구간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x를 제곱하고 dx를 하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수능형 문제에서는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탈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탈출시키기 편할 테니까 완전 제곱식을 어떻게 바꾸지? 지수함수 내지는 상악함수가 등장해서 루트를 탈출시키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았었어요. 수능에서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x가 뭐 ft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gt라고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표현은 x를 t로 미분을 해요. dx dt가 있는데 그거 제곱치고요. y를 t로 미분해요. dy dt가 있는데 그거 제곱치고요. 여기다가 dt를 해야지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얘는 역학,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x좌표, y좌표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여질 텐데 얘는 그러면 속력이잖아요. 얘가 속력을 적분하면 된다. 이동거리가 되겠네. 그럼 그 이동거리가 곡선의 길이가 되겠지 뭐. 평면좌표로 가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또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다가 f't 너 제곱하고요. g't 너도 제곱하고요. tt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명도 다 했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증명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해만 하자고 우리 전에 자세히 증명했던 것 같으니까 이게 있는데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해 놓고 증명을 하기 시작하죠. k번째 조각이 등장해야 돼요. 아주 미세 구간을 생각하게 되면 미세 구간이에요. k번째 조각이에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한 이 곡선은 아주 미세한 조각으로 가면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인 것 같고 그러면 위에 있는 저 직선을 아주 많이 합하게 되면 결국 근사치가 오차가 생기지만 n을 무한대로 치면 곡선의 길이랑 일치하지 않겠니? 이렇게 가는 상태고요. 그 요만큼의 길이 델타 x, x값의 변화량이고요. 요만큼의 길이 y값의 변화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한 조각, k번째 조각이 이 델타 x를 제곱하고 델타 y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를 합하는 거예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번째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그 n등분을 해서 n개를 다 합하는 거예요. 이놈을요. 루트 델타 x의 제곱 델타 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 거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야지.
리미트를 붙이는 이유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기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델타 x를 이렇게 뽑아요. 뽑으면 루트에다가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 너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얘를 시그마를 씌우고 리미트를 붙이면 결국 너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dy dx니까 f'x라고 쓸게요. 걔를 제곱하고 얘는 dx가 되는 거라서 dx가 돼.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델타 t로 뽑아 먹어요. 뽑아 먹으면 루트가 되고 델타 x 델타 t 이거의 제곱이 되고 델타 y 델타 t 너의 제곱이 돼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에다가 dx dt 너의 제곱이 될 거고요, dy dt 너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t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씩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증가하고 위로 볼록 이렇게 주어진 고대 문제가 전에 한번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평균값 정리를 통해서 증명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제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잘들 하더라고. 첫 번째, i 그 0에서부터 1까지 루트를 하고 1은 앞에다 뽑아놓고 이거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 그래서 fx 빼기 x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dx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최소값을 갖는 상황을 연구하세요. 어쨌든 곡선의 길이이기 때문에 얘는 1 더하기 아까 그 f'x의 제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게 g'x 역할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니다. g'x를 fx 빼기 x제곱이라 하자. 주어진 식은 폐구간 0에서부터 1까지 구간 0에서부터 1까지 y는 gx의 곡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서술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fx의 정적분 값을 주고 fx를 구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fx를 구하라는 얘기는 g'x만 구하면 되는 상태예요. 근데 gx가 이미 곡선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가 0이라 하고 1이라 해요. gx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곡선의 길이는 이 꼬불꼬불한 것을 다 더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 gx의 곡선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이 직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g'x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울기를 저걸로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구나. 그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두 번째, g'x가 있는데 gx를 뽑아내야죠. 그러면 아까 했던 그게 떠오르면 훌륭한 거예요. 해볼게. 구간이 0에서 1까지예요. gx라는 것은 시작점을 0으로 잡을게. g0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g't의 dt로 표시가 돼. 아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저렇게 쓰면 되니까요. 더 가보자고. g0이 있어요. 인테그랄, 왜냐면 저것도 이용해야 되니까 0에서부터 x까지 g't니까요. f의 t 빼기 t제곱 이렇게 쓰시고 dt라고 쓸 생각이에요. 맞아 갑시다. 그 g0에다가 얘는 이제 쓰지 뭐. 0에서부터 x까지 ft의 d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적분 친 다음에 x 집어넣은 거 0 집어넣은 거 뺄 거잖아요. 걔를 계산해 보면 3분의 1 x세제곱 정도로 나오는 것이 gx가 되겠네 정도도 알 수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x 대신 1을 대입해요. g1이라는 것은 g0에다가 저기 위에 있는 결과에 의해서 1 집어넣으면 얘가 1 나오거든요.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g0에다가 대충 각이 잡혔죠. 얘가 3분의 2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g1이라는 것은 g0에다가 3분의 1을 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G0을 C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단 C는 상수. 안 쓴다고 뭐 감점하지는 않아요. 돼요. 그 G1은 쓰는 게 물론 좋죠. C 더하기 3분의 2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림상에 보면요. 얘는 0,G0이죠. 0,G0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1,G1이에요. G1은 C 더하기 3분의 2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림은 그리지 않는 거예요. 서술을 할 때요. 그럼 얘가 그 짧으려면 이거 직선이어야 되는데? 그럼 기울기만 구하면 됐었잖아. 아까 설명하기를.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2니까 G'X가 3분의 2인 것 같은 거예요. G'X가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집어넣고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은 거야. 서술을 해야지 이제. 그러면 어디 가서 곡선의 길이가 최소값을 가질 때는 0,G0과 1,G1을 연결한 선분이어야 합니다. 그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술을 해놓고 나서 G'X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 방금 서술을 했으니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좌표다 찾아냈잖아요. 그때 기울기를 구하면 걔가 G'X고 그 G'X가 3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 X는 0과 1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까지는 해주셔야겠죠.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위 서술해놓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제 요 식에서 쳐다보면은 fx는 x제곱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군. 이거 또 써줘야죠. 단 x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채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얘가 오류 없이 서술하고 있구나만 잘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연습도 지금 2-3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연습을 2-3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14-2번부터는요 다음 개념 수업 때 진행할 생각이고요. 다음 시간은 연습 문제 시간이에요. 연습 문제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하시냐면 복습을 하시고 교재에 해당하는 번호에 들어가셔서 서술을 하시고 복습한 다음에 서술하시는 거예요. 됐죠? 잠깐들 하고 계십시다.